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니트 대비 통통 잉글리시를 함께하게 된 이소윤 선생님이에요. You can call me Astin.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재미나게 통통 잉글리시를 공부할 건데요. 여기서 잠깐 퀴즈. 과연 이 통통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통통해서 통통튀게 재미나는 수업이라서? 물론 재미도 있지만 통통은 바로 동시통역, 통달하기의 줄임말이랍니다. TV에서 종종 외국인과의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 옆에서 영어를 한국어로 혹은 한국어를 영어로 바로 바꿔서 말해주는 멋진 언니, 오빠들 본 적 있죠? 그걸 통역이라고 하고 그분들을 통역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통통 잉글리시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동시통역도 전혀 어렵지 않답니다. 자, 그럼 통통 잉글리시를 함께 할 우리 친구들을 앞으로 선생님이 통통인이라고 부를게요. 뭔가 소속감이 생기죠? 우린 이제 한 팀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첫 수업 기념으로 선생님이 우리 통통인들에게만 특별히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줄게요. 궁금하죠? Top Secret 공개! 모든 영어 문장은 아무리 길어도 기본문으로. 뭐라고요? 기본문으로 시작한답니다. 즉, 주어 동사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문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통통인들도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이 아스틴 선생님이 우리 통통인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면요. 첫째, 기본문 완전 정복!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탑 시크릿만큼 정말 중요하겠죠. 반복되는 기본문 학습을 통해서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실력까지 골고루 향상이 되면 두 번째로 니트 국가영어 인증시험까지 정복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팍팍 도와줄게요. 정말 일석다조의 the best of the best 최고의 수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매일매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started. 통통. 자, 통통 잉글리시 수업에서 매일매일 우리 통통인들이 완수해야 할 임무, 미션이 있답니다. 임무 완수를 위해선 그 미션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오늘의 미션을 알아보죠. 바로 아자아자 이것만을. 오, 자, 오늘의 미션을 보니까요. Greetings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 이건 인사말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 인사말을 배우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 요거는 선생님만 알 것 같은데요.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름이 DS라. 동수? 누굴까요? 이름이 궁금하죠? 자, 그럼 선생님이 준 힌트를 가지고 우리 통통인들 오늘 미션 컴플리션, 임무 완수 할 자신 있죠? 그럼 통통인들의 기본 실력을 먼저 점검해 볼까요? 선생님이 30초 줄 테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장들을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다 같이 아싸 이쯤이야. 안녕 여러분, 좋은 오후예요. 잘 지냈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잘 자요. 어머, 선생님 만난 지 몇 분 됐다고 또 인사를 하세요 라고 통통인들 의아해하고 있나요? 똑똑한 우리 통통인들은 이미 눈치챘다고요? 하하, 네, 바로 오늘 배울 내용 때문에 선생님이 잠깐 친절하게 다시 인사해봤어요. 우리 통통인들은 영어도 잘하는 건 물론이고 누구를 만나든 인사도 잘하겠죠? 그럼 외국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부끄러워서 도망간다고요? 에이, 인사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럼 영어로 다양하게 인사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들부터 선생님과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자, 먼저 안녕,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Hi, hello. 자,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서 친구를 만나면 그렇죠, Good morning.
자, 그럼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요. Good afternoon. 자, 그럼 학교 끝난 후 저녁에는요. 그렇죠. Good evening. 뭐 이 정도쯤이야. 우리 통통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표현들이죠. 자, 그렇다면 인사를 한 다음 안부를 물어볼 때는 어떤 표현을 쓰나요? 예를 들어 어떻게 지내? 그렇죠. How are you?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것밖에 모른다고요? 자, 그럼 오늘 선생님이 몇 개 더 알려줄게요. 최근에 어떻게 지내왔냐고 물을 때는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라고 해요. 그리고 힙합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쓰는 What's up, man? 알죠? 정확하게는 별일 없지 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랍니다. What's up? What's up? 자, 또 어떻게 되어가니? 어떻게 지내? 라는 표현으로 How is it going? How is it going? 라고도 해요. 이야,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큰 소리로 말하기 연습해봐요. Let's speak aloud. 최근에 어떻게 지내왔어? 잘 지내? 어떻게 했죠? 그렇죠.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자, 그런 다음 별일 없지.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What's up? What's up?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어가니? 어떻게 지내? 어떻게 했었나요? 오, 그렇죠. How's it going? How's it going? 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부 인사와 함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어느덧 헤어질 시간. 헤어질 때도 잘 가라는 인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영어로는 오, 그렇죠. 역시 우리 통통이들 잘하네요. Goodbye 또는 bye 라고 인사하죠. 자, 그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뭐라고 인사할까요? 그렇죠. Good night. 자, 그리고 곧 다시 만날 친구에게 나중에 봐 라는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See you later 라고 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금요일에 반 친구들에게 헤어질 때 다음 주 월요일에 봐 라고 인사를 하고 싶다면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Next Monday 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봐는 그렇죠. See you next Monday 라고 하면 된답니다. 친구들과 그냥 see you later 라고 한마디로만 인사하기에는 뭔가 아쉽네요. 특히 best friend에게는요. 그럼 헤어질 때 자주 함께 쓰는 표현들도 알려줄게요.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거나 친구 생일 파티에 간다는 친구에게는 좋은 시간 보내 라고 한마디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 그렇죠.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time. 자, 그리고 아침에 만나서 헤어질 때는 좋은 하루 보내라고 인사하면 좋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요.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자,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TGIF. Thank God it's Friday. 금요일에 꼭 빠지지 않는 인사가 있답니다. 멋진 주말 보내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Have a nice weekend. Have a nice weekend. 자, 그리고 잠자기 전에 good night을 대신해서 예를 들면 좋은 꿈, 미스트 오빠들이나 소녀시대 누나들이 나오는 달콤한 꿈꿔라고 인사할 때는 오, 그렇죠. Have a sweet dream. Have a sweet dream.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많이 쓰이는 표현들만 연습해 볼게요. Let's speak aloud. 자, 그럼 첫 번째. 좋은 시간 보내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Have a good time. 한 번 더. Have a good time. 자, 그럼 주말 잘 보내는 어떻게 했죠? 오, 그렇죠. Have a nice weekend. Have a nice weekend. 오,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자,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잠깐 삼치초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영어를 한국어로 써보는 거예요. 리트 시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뭐? 그렇죠. 바로 speed랍니다. 그래서 똑딱똑딱 시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해보는 거예요. 준비됐죠? Ready, set, go! Welcome back! Well done! 30초 안에 모두 성공했나요? 어려웠다고요? 처음이라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선생님과 연습하며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 가지만 사용하지 말고 매일매일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꼭 필요한 표현들을 배워볼게요. 통통이들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뭐가 궁금하나요? 나이? 사는 곳? 여자친구 있는지? 남자친구 있는지? 에이, 그런 걸 물어보기 전에 가장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름이죠. 그럼 상대방에게 이름을 물어볼 땐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영어로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What is your name? 자, 그럼 선생님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을 알려줄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What is your full name? What is your full name? Full name. 이게 뭘까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 있나요? 말 그대로 이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은 성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이름이 오죠. 예를 들어 선생님 한국 이름의 성은 이름은 소윤이기 때문에 이름을 말할 때 이소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영어권 국가에서는 반대로 이름이 먼저 그 뒤에 서영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풀 네임을 물어보면 소윤리라고 대답해야 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성을 뺀 이름을 먼저 온다고 해서 first name 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은 뒤에 마지막에 온다고 해서 last name 이라고 하고요. 한국어랑 다르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잠깐,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누군가 선생님을 찾아왔나 봐요. 어머나! 우리 통통 잉글리시 첫 수업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의 친구가 찾아왔네요. 누구냐고요? 짜잔! 남자친구 없는 선생님이 거의 매주 만나는 베프, best friend예요. 자, 그럼 우리 통통인들이 선생님 친구를 처음 만났으니까 이름 물어봐 줄래요? 어떻게? 그렇죠. What's your full name? 한 번 더. What's your full name? 아하, 제 친구 이름은 바로 제니 브라운이에요. 오, 선생님 친구, 선생님 닮아서 정말 예쁘죠? 제 친구의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What's her first name? What's her first name? 대답해 볼까요? 그렇죠. Her first name is Jenny. Her first name is Jenny. 오, 잘했어요. 자, 그러면 What's her last name? What's her last name? 다 같이? 오, 그렇죠. Her last name is Brown. Her last name is Brown. 제 친구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다네요. 오, 자, 그러면 우리 대답해 볼까요? 오, 너무 잘했어요. 민스승이 너무 잘했어. 자, 그럼 제니를 만나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 친구라서 더욱 반갑죠? 자, 그러면 만나서 반갑다고 영어로 말해줄까요? 어떻게? 오, 그렇죠.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또는 Glad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라고도 해요. 자, 그럼 우리 이 표현들도 잠깐 익히 30초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갈게요. 준비됐죠? Good luck!
따라하기와 이름 말하기는 자신 있죠? 우리 통통인들 첫 시간인데도 너무 잘하는데요? I'm so proud of you. 오늘은 만났을 때 그리고 헤어질 때 등등 다양한 인사 표현과 함께 모르는 사람과의 첫 만남에서 이름 물어보는 것까지 알아봤답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인사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내용 꼭 통통 잉글리시 책에 있는 홈워크 하는 거 잊지 말아요. 혹시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세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통통 잉글리시 책을 선물로 보내줄게요. 참, 처음부터 보지 못해서 아쉬운 친구들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할 수 있답니다. Again, don't forget your homework. 선생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통통인들 기대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통통타임즈의 앵커 아스입니다. 재미있는 영어 뉴스 기사를 정철만의 독특한 방법인 직독직해를 통해 읽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World News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몸무게를 아시나요? 중국에서 굉장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아기인지 통통타임스 월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에 꼭 필요한 통통 단어부터 먼저 보시죠. 오늘의 통통 단어 스타트! 우와,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정말 작은 아기네요. 막 태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be born, be born 이라고 해요. 오, 저 위에 사과가 있네요. 무게가 한 750g 정도 되는데 이렇게 무게가 얼마이다 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weigh 랍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어항이 있는데요, 여러분. 각 어항 속에 금붕어가 들어있는데 왼쪽에 있는 아이는 정말 조그만데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너무 커서 마치 어항 속에 끼어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할 때 더 큰의 의미로 big의 비교급 bigger라고 한답니다. 자, 마지막 그림. 역시나 많은 금붕어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아주 눈에 띄는 가장 큰 아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들 중에서 가장 큰이라고 할 때는 big의 최상급 biggest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소식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Let's check it out. Super baby born in China. On February 4th, a very special baby was born at a hospital in China. The baby boy was 60 centimeters tall and weighed 7.04 kilograms. Babies usually weigh about 3 kilograms when they are born. The super baby is a lot bigger than other babies. In fact, he is the biggest baby in China. However, he is not the biggest baby in the world. The biggest baby was born in 1995 in Italy. He weighed 10.2 kilograms. 자, 그럼 내용 보기 전에 이 통통타임즈 시간에는요, 독특한 권법을 써서 지문을 읽을 건데요. 바로 직독직해 권법입니다. 직독직해란 외국인들이 영어를 사용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그대로 중계 방송하는 방법으로 영어의 구성 원리, 즉 모든 영어 문장은 기본문을 시작으로 궁금한 순서대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등을 붙여가며 흘러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직독직해 권법을 연마하면 영어를 원어민들처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권법만 익히면 니트 시험도 문제 없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내용을 살펴볼까요? Super baby born in China. 매우 큰 아기가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On February 4, 2월 4일에
A very special baby was born. 아주 특별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At a hospital in China. 중국의 한 병원에서요. 뭐가 특별한지 한번 볼까요? The baby boy was 60 centimeters tall. 이 아기는 키가 60cm였고요. 몸무게는 and weighed 7.04 kilograms. 무게는 7.04kg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는 2.5kg 정도였다고 엄마가 그러셨는데 여러분은 얼마였어요? 모른다고요? 그럼 얼른 엄마에게 가서 여쭤보세요. 분명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실 테니까요. Babies usually weigh about 3 kilograms. 아기들은 보통 무게가 3kg 정도 나갑니다. 언제? When they are born. 그들이 태어났을 때. 오, 선생님도 평균 맞군요. 혹시 우리 통통이들 중에서도 슈퍼 베이비만큼 나갔던 사람 있나요? 그럼 꼭 통통타임즈로 연락 주세요. 바로 취재하러 갈 테니까요. The super baby is a lot bigger. 이 큰 아기는 훨씬 큽니다. 뭐보다? Than other babies. 다른 아기들보다. In fact, 사실 he's the biggest baby. 그는 가장 큰 아기입니다. 어디에서? In China. 중국에서. However, 하지만 he's not the biggest baby. 그는 가장 큰 아기는 아닙니다. 어디에서? In the world. 세상에서. 그럼 도대체 제일 큰 아기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The biggest baby was born. 가장 큰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In 1995 in Italy. 1995년 이탈리아에서. 얼마나 클까요? He weighed 10.2 kilograms. 그는 무게가 10.2kg이 나간답니다. 이야, 직독직해 권법으로 읽으니까 여러분도 바로바로 이해가 쏙쏙 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Let's listen. Super baby born in China. On February 4th, a very special baby was born at a hospital in China. The baby boy was 60 centimeters tall and weighed 7.04 kilograms. Babies usually weigh about 3 kilograms when they are born. The super baby is a lot bigger than other babies. In fact, he is the biggest baby in China. However, he is not the biggest baby in the world. The biggest baby was born in 1995 in Italy. He weighed 10.2 kilograms. 와, 진짜 다시 봐도 정말 큰 아기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는 기사에서 나온 표현 중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할 Today's Sentence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장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텐데요. 기사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B 소리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Today's Sentence 보여주세요. On February 4th, a very special baby at a hospital in China. 아하, 오늘의 문장은 바로 이거군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몇 자일까요? 오, 그렇죠. 2자인데요. 우리 단어 시간에도 나왔었죠? 2월 4일 아주 특별한 아기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죠. 태어났죠. 중국의 한 병원에서요. 자, 그럼 태어나다를 뭐라고 했었나요? Be born. 네, 맞았어요. 자, 그럼 태어났다라는 과거는 그렇죠. was born이 되겠군요. 자, 그럼 같이 우리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2월 4일을 영어로 on February 4. 한 번 더. on February 4. 누가 태어났나요? 아주 특별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A very special baby was born. 자, 한 번 더. A very special baby was born. 자, 어디에 있는 한 병원에서요?
중국에 있는 한 병원에서 at a hospital in China. 자, 한 번 더. at a hospital in China. 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는 다 붙여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길다고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과 함께 강세와 리듬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On February 4, a very special baby was born at a hospital in China. 오, 진짜 길었죠? 마지막 한 번 더. On February 4, a very special baby was born at a hospital in China. 오,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be born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도도 말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나는 2001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를 영어로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I was born. I was born. 언제? In 2001. In 2001. 어디에서? In Korea. In Korea. 그렇죠. 자, 그러면 붙여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2001년도에 한국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한번 연습해 볼게요. I was born in 2001 in Korea. 자, 한 번 더. I was born in 2001 in Korea. 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의 문장을 써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Ready, set, go! 이야, 첫날인데 우리 통통인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선생님 너무 행복하네요. I'm so happy. 신문 기사를 접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고요? No, no, no. 하지만 신문을 열심히 읽으면 어휘력, 문장력이 쑥쑥쑥 자라서 영어를 훨씬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면서 반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그럼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길 약속하면서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Bye bye everyone. See you tomorrow.